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를 했다. 아우, 만족스럽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의사표시를 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효력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모든 의사표시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종류에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는 다 조금씩 달라요. 그 입법주의가 이제 4개가 있어요. 효력 발생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기가 먼저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백주의는 바깥으로 표했다. 그래서 알렸다 그런 뜻이죠. 표백이란 말 처음 듣는 분도 있죠. 그죠? 이 백이라고 하는 말이 고백한다 그런 뜻이고 알린다는 뜻인 거예요.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통행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거 들어보셨나요? 젊은 분들 안 들어보셨나요? 여기 들어보셨어요? 저쪽 분은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표백, 현장 소장 100. 이거 알린다는 얘기죠. 독백이 뭐야? 혼자 하는 얘기거든. 독백. 아시겠습니까? 고백. 이런 거 있죠? 그때 그 100인 거야. 바깥으로 알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보내줬다. 발신주의죠. 발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도달했다. 그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달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읽었다. 그게 뭐죠? 요지주의다라고 하는 게 요지가 뭐야? 이쑤시개 아니죠? 내용을 숙지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요지주의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백이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가 완성이 됐다.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거나 또는 법에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표백주의고요.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달주의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걸 도달이라고 합니다. 요지는 상대방이 읽었다야. 이걸 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의사표시는 크게 둘로 나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계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없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나눠지는 거고 계약은 무조건 상대방이 있으니까 나눌 필요가 없죠. 합동행위도 상대방이 있죠. 항상.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크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만 나눠집니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하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빨리 순발력 안 나오지, 그죠? 예. 지금 생각이 멍하고 있으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달도 시킬 수 없고 상대방이 알았다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포기했대. 주머니에서 던져버렸대. 그럼 의사표시가 바깥으로 표출됐대요.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또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요? 돌아가시면 유언이나 유언자가 돌아가시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죠. 예.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결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아니면 도달주의예요. 왜냐하면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없어요.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읽었다잖아. 읽었다. 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제가 상대방에게 보냈더니 상대방이 받았어요. 그럼 이게 누가 나한테 서신을 보냈다.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가 전달돼 왔다. 그럼 받은 사람이 이 내용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지. 보낸 사람이 신희영이야. 그럼 내가 신희영이한테 빌린 돈이 있어요. 그럼 신희영이가 나한테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전화했겠어? 돈 달라고 편지했겠어? 돈 달라고 편지했겠어요? 돈 달라고 편지했겠죠? 거기서 to, the, from, 신, hi 그로 끝났을까요? 편지 내용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어쨌든 간에 돈 달라고 독촉장 날라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백화점에서 뭔가 날라왔대. 나한테 너무 이쁘다고 상품권 보냈을까? 아니면은 광고장 날라왔을까? 광고장 날라왔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고서 나한테 돈 달라고 보낸 거네. 내가 안 읽어버렸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면 받은 사람이 읽지 않았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불리한 저 우편물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읽어버리겠지 그러면. 그래서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아니면 도달주의인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발신주의는 너무 표의자에게 유리하죠. 보내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좀 형평에 맞는 거죠. 뭐야? 보낸 사람은 보냈고 받은 사람은 받았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직접 받지 않았어도 부인이 받았다는 거죠. 부인이 받았으면 남편한테 전달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왜 이렇게 대답이 몇 명이 없지? 우린 그런 사이로 안 살아? 집에서? 서로 각자 살아요? 예. 그래서 보통 부인이 받으면 동거 가족이 받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거예요.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갖고 안 알려주고 오히려 감췄다.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건 내부적인 문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직접 받았다가 아니에요. 요지할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기 직전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발신주의는요,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죠. 보내는 건 빨리 보내는 게 좋아? 아니면 천천히 보내는 게 좋아? 빨리 보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확 사격이야. 사격은 쏘는 거죠. 보낸다는 빨리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 사격입니다. 뭐라고요? 확 사격이죠. 확답이야 이거 확답. 이거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 우리 사원총회 소집 통지할 때 1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한 소집 통지를 발하도록 돼 있었죠. 그 발이 뭐야? 발송한다 그런 뜻이죠. 설마 손, 발 그거 할 때 그 발 아니겠죠? 예, 발. 그다음에 이거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격승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뭐다? 발신주의다. 격지자 청약이 아니고 뭐? 승낙. 이건 계약법에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격승발. 어떤 분은 아주 이상하게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 지우고. 그쵸?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렇죠. 발음이 좀 좋진 않아요. 이거 좀 세게 발음하잖아, 가운데 걸.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발신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확, 사, 격. 확답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확답이 3개가 있는데 무권 대리가 있고요. 제한 능력자가 있고 그다음에 채무인수 승낙 최고가 있어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유예기간을 정해서 무권 대리 행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확답은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때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직 안 배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다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유예기간 내 한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내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단독 추인이 가능하면 추인한 것, 특별 절차가 필요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거기도 발이 있었죠. 발. 그래서 그냥 앞글자만 가지고 이건 뒤에 가고 공부해야 될 거니까 지금 또 이게 뭘까라고 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하려는 것만 좀 하세요. 네.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와? 제한 능력자에서 나오고 채무 인수 승낙 최고에서 한번 나와요. 채무 인수 승낙 최고.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아유 욕을 먹어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발음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이 그때 무슨 사람을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는데 아유 이제 그냥 포기했어 나도. 네. 이게 내가 수업하면서 암기하라고 해준 거고 이거 10년도 넘게 썼던 건데 갑자기 못 쓰게 하면 그죠? 네. 아니라니까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채무인수 세 군데서 나온다. 요것만이라도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이것만 암기하고 계세요. 뒤에 가면 살 붙이는 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발신주의는 제일 먼저 발신은 쏘는 게 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 사, 격. 확답 3개 있죠? 앞글자 가지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 격은 격, 승, 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격, 승, 발.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안 보이죠? 아직 살이 그 정도 빠지진 않았어. 자, 발신주의 뭐라고요? 확이 뭔데요? 확답. 몇 가지 종류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 제한능력, 채무인수. 그 다음에 사는 뭐야?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에 격은 격, 승, 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살 붙여서 집에 가갖고 내 거 만들고 안 만들고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뒤에 거 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해봐야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또 이걸 외워갖고 와가지고 다 막 가르쳐줘 옆사람 그러면서 막 옆사람 기죽여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 달에 기억 안 나니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달에 기억 안 나. 제가 장담합니다. 열심히 해서 한 3일 암기하고 있다가 기억 안 날 거니까 하지 말고 요거만 그 대신 요거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살 붙이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려는 것만 하시면 돼. 그냥 하려는 것만.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충분히 여러분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죠. 그 요거 빼고 확사격 빼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야. 도달주의의 의미는 의사표시를 보냈다는 거야.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발송 후. 도달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는 거죠?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 아직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의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와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 철회의 의사표시가 먼저 가야죠. 근데 이미 도달하고 나면은 철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의사표시보다 최소한 동시에 아니면 빨리 도달해야 철회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철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표시가 가다가 없어졌다든지 의사표시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불착, 연착이요. 불착, 연착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자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상대방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사표시가 없어졌대. 그럼 상대방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의사표시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 행기에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상대방 불이익으로 할 수는 없죠. 이거는 표의자 불이익으로 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정이 변경이 됐대요. 그럼 사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표의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죠. 발송 후 언제요? 도달 전에 사망했다든지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했다.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있었다. 정상인이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는 얘기고, 의사표시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럼 발송할 때는 정상인이었다는 얘기,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는 얘기. 이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 돌아가셨는데요. 예, 그건 상속인과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그런데 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문제 내시는 분이 있어. 고용계약은요. 돌아가신 분하고 무슨 고용계약을 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용계약 하기로 해서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의사표시 받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 교통사고로. 그래도 무덤에 가서 월급 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상속인 대신 채용해야 됩니까? 아들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일신전속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여기서는요, 도달과 관련된 판례 있죠? 이 도달과 관련된 판례, 요거에 관해서 몇 개 이제 더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니까. 그럼 책으로 가서 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주의에 관해서 입법주의가 있죠? 입법주의 몇 개 있습니까? 표백, 발신, 도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지주의도 있죠? 자, 그건 가볍게 넘기세요. 거기 줄식 하나도 없고.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가 관련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백주의. 그거 줄치세요. 그냥 그거만. 표백주의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1조에 보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예요. 근데 거기 111조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임의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100%다 그런 건 아니지. 고용계약 같은 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거 좀 보시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111조,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발신주의로 정할 수 있고, 요지주의로 정할 수도 있어요. 도달주의로 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계약서를 항상 써야 되는 거야. 자기 손으로 계약서 쓰면서 내가 한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상대방이 나한테 한 의사표시는 요지주의, 이렇게 정해서 합의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이제 죽은 거야, 나한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한 건 무조건 표백주의죠. 네. 상대방의 의사표시는요,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안 읽어도 되잖아. 요지주의로 정해놨다. 이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쓰고 나타나야지. 거기서 아우 글씨 잘 쓰네. 그리고 옆에서 또 설명하면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것만 찍으면 그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예. 다 임의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넘겨보시면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볼 것도 없이 1번, 2번 다 한꺼번에 가로로 쭉 묶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확 사격. 확 사격. 그렇죠? 확 사격이에요. 여기 확답 3개하고 사원청의 소집 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시기죠. 네. 그러면 확 사격에 격이 메뉴에 있네.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옆에다가 써놔요. 뭐라고요? 격승발 이렇게 써놓는 거야. 격승발. 자, 그 다음에 준법률의 기준에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이죠. 그 앞에다가 확 해놓고 확, 뒤에다가 확, 확자 하나 써놓고, 뭐야 이게? 제지, 제. 무제 인중의 제지요, 제. 그래서 확 옆에다 써놓고 제. 사원청의 소집 통지,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것도 확이죠, 확. 확 중에서 뭐였었어? 무. 그렇죠?
채무인수 승낙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이것도 확이죠? 네. 확 중에 뭐였어? 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에 관한 제111조의 성질 그랬습니다.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런 걸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달은 상대방 우편함에 들어갔다든지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했다. 근데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도달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줄쳐야 됩니다. 우편물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도달입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 손에 쥐어주죠. 아니면 가족에게도 사인 받고 쥐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요. 등기 부분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그것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다는 거죠. 여기 송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가 뭐예요? IBM이라고 해서 IBM, 아이언 백맨이라고 해서 이 판례 재밌는 판례인 거예요. 채권자가 갑이에요. 채무자가 을인데 을의 친구가 병이 있어요. 병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 자주 놀러 온다는 걸 갑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에게 보내야 될 내용 증명 우편을 일로 보낸 거야. 투 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날 프로야구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 TV에서 프로야구 결승전을 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병이 짜장면을 딱 가지고 오니까 짜장면 왔겠죠? 왔겠죠? 예, 그래서 아이언 백맨이 딱 가져왔어요. 아이언 백 있죠, 이거? 예, 가져온 거야. 가져오니까 남자들이 이제 짜장면 빨리 먹으면 한 1, 2분이 먹거든요. 이렇게 랩 안 뜯어갖고 막 안에서 흔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섞이고 나면 랩 뜯어서 이렇게 쭉 삼키면서 빨아 넣으면 1분이 먹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언 백맨한테 잠깐만 TV 보고 있어라. 내가 1분 안에 먹을 테니까 그릇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언 백맨도 여기 뭐야 야구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앉아갖고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었다고. 자세가 대충 나오죠? 이 사람 들어가갖고 이거 먹는 동안 포스트맨이 왔죠. 포스트맨이 배를 3번 울리고 왔습니다. 와서 받았어요. 거기서 을씨 그랬더니 얘가 을씨가 누군지 알아 몰라. 병이 을씨인 줄 알죠? 그때 뭐라 그런 거죠? 안에서 식사 중이신데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댁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자장면 배달 왔습니다. 이러기 좀 그렇죠? 그랬더니 뭔데요? 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라고 해서 등기 부편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사인한 거야? IBM, 아이언 백맨 이렇게 했죠. 철가방.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왔어요. 병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야구 보다가 야구에 정신이 팔린 거야. 야구 보다 어떻게 한 거죠? 이 등기 우편물은 밑에 통에 집어넣었죠. 통에 집어넣고 병이 나와가지고 아니 누가 왔었어?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빨리 그릇 가지고 가라 냄새 난다. 그랬더니 이거 구애초인데 말이지 이거.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면서 나왔거든. 그리고 이건 여기 통에 집어넣겠죠. 통에 쏟아 넣었을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갑 측에서 이제 을에게 송달이 됐다라고 소송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내용 증명 우편인데 그럼 누가 받았나? 그래서 받은 사람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옛날에 IBM 컴퓨터도 있었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받았다는 얘기냐? 뭐 이래가면서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분이 받았다는 게 증명이 났죠. 그럼 이건 어디 갔냐? 이 안에 들어갔지 뭘. 이 안에 들어갔으면 어디 쓰레기통 어디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달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송달이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송달이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민법상의 주소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였습니까? 실생활의 근거지라고 얘기했죠. 실생활의 근거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내가 이 지역의 주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고한 장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거의 같으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높은 일 할, 나란 일 할 사람들은 다 다르죠? 높은 사람들은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 이때도 송달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거기도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여기 그 미음까지요. 미음까지 그거는 좀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우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편배달부가 우체통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우편물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 우체통에 집어넣는 건 우편물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때는 송달이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달이야. 사실은 도달인데 입증 책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우편만 가지고는 송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도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법원에 공시송달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냈다라고 하는데, 원래 공시송달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 2주 또는 2달 동안 게시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일간신문에 며칠 동안 공고를 해라, 광고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일간신문에 광고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 맘대로 일간신문에 광고 몇 번 했다라고 해서 송달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아서 수령자가 서신을 개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앞으로 온 편지가 수신인이 내가 아니다. 그럼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거기다가 수신인이 누군지 정확치 않다. 그럼 안 뜯어보죠? 네. 안 뜯어본다고. 나한테 온 건 맞는데 내 이름으로 안 오고 이상하게 왔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뜯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안 온 거 진짜 안 뜯어보십니까? 우리 여기 사모님들? 네. 배우자님 이름으로 온 거 뜯어봐, 안 뜯어봐? 안 뜯어봐요? 뜯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런 분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다 뜯어봐야 자기 거마냥. 돈 내는 고지서 같으면 내 책상 위에 살짝 갖다 놓고 그죠? 뭐더라?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제 보험금이 조금 나왔어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위임장을 쓰래. 그래서 왜 그랬냐? 뭐 집안일 좀 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체 다 위임한다고 위임장 쓰래. 그래서 보니까 위임장이 무슨 보험회사에서 온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뭐 안 쓰면 대가리 박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리 박기 전에 써야죠. 네, 쓰고 나서 조용히 뭐냐 그랬더니 보험료 받는다고. 그래서 나가기는 제가 다 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끝냈죠.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냥 딱 그죠? 예. 자, 그다음에 3번은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거기 맨 밑에 있는 3번은요.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령을 거절했대요. 그 전에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가 슬그머니 바뀌면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걸 다 알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시험 지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등기 우편물이 나한테 날라왔어요. 내용증명 우편물이.
이게 쓱 보니까 채권자가 보냈다고. 그럼 왜 보냈을까? 아까처럼 to 의영 from me 그래가지고 hi, goodbye 이러고 보냈을까요? 아닐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안 주면 집을 압류할 것이고 뭐 이러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수령을 거절했다는 거야. 그럼 수령을 거절했다. 그럼 그전에는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판례가 수령을 거절했어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근데 내용을 모르면서 수령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채권자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거절하게 되면 이건 도달이 아니야. 근데 내가 아는 채권자가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가 수령을 거절했다. 그럼 내용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거절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지만 우리는 그 사례까지 볼 필요 없이 일단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였다면 그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게 우리 공직 부패방지법 제안하신 그 대법관님 있죠? 예, 그분이 이제 주심 판사이셨다고.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전에는 그냥 단일하게 수령을 거절했으면 그 무렵에 무조건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모르는 채권자가 나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따지보면 내 채권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도달한 것으로 봐서 나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아주 훌륭한 판결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반 우편으로 보냈네. 그 일반 우편으로 보냈고 우편함에 투입이 됐대. 그럼 그건 도달이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안 받았다는 거야. 당사자가. 우편함에 투입된 것까지 내가 보고 왔는데. 그럼 우편함에 들어간 걸 제가 봤는데요. 라고 해서 사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편함에 들어간 도달이라는 거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진 안 찍어놨다. 그럼 우편함에 들어가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근데 상대방은 아니 못 받았는데요. 그럼 이건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용 증명이나 등기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를 보내면 반송되지 않았으면 도달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함에 들어갈 때는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입증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도달의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그 도달이 추정되는 경우 지금 판례 다 한 겁니다. 제가 앞에 다 했어요. 내용 증명 등기, 그 다음에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거고요. 1, 2, 3, 4, 5번까지는 앞에서 지금 다 동그라미 치고 왔던 내용이에요. 그거. 자, 도달주의의 효과인데, 자, 의사표시 철회와 관련돼서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줘야 된다. 참고적으로만 그냥 봐두시면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의사표시 불착 및 연착이죠. 자, 여기요. 불착 및 연착은 다 누구 불이익이야? 표의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뒷부분에 의사표시의 불착 및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의 변경이죠. 발신 후 사정의 변경. 그래서 거긴 동그라미 1번 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의한 건 보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의사표시 수령 능력 하겠습니다.